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이 어땠는지 추정을 한다. 자,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결론적으로 이 식을 외우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의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는 것들도 있고. 자, 한번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 형식적으로라도.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n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표본 평균으로 반대로 m을 추측할 건데 표본 평균이 알파부터 베타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라는 걸 할 때는 표준화를 하죠. x바 빼기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z가 되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베타 빼기 m 알파 빼기 m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얘가 p고 p가 z가 뭐라고 할까? a부터 b까지 나올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추측을 했을 때 확률이 0.9 그러니까 내가 추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통계에서는 95% 정도는 돼야 내가 의미 있게 정확하게 좀 어떻게 추측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95%라는 게 0.95 그냥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건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95% 정도 되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0.95다 라고 이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 0.95가 나오게 확률이 여기에서만 생각합니다. 원래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표준에서 생각하세요. 0부터 0.9가 나오게 하는데 A가 요 나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A도 작을 거고 알파도 작을 거고 B가 크면 클수록 베타도 클 거예요. 추정을 할 때는 구간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느 학교 남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추측하겠다 라고 했을 때 키의 평균은 150부터 2m 사이일 거야. 아니 130부터 190 사이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하면 웬만하면 맞겠죠. 평균이 그거보다 작거나 그거보다 클 리가 없다고. 130 너무 심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면 정확도는 높지만 의미가 없는 추측이에요. 예를 들어 170에서 175 사이다.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추측하는 범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똑같이 95% 확률로 추측을 할 건데 0.95의 확률로 당연히 제일 짧으려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되냐라고 하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똑같은 길이의 범위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넓이가 0.9. 그러니까 한쪽은 얼마? 0.475면 좋겠다. 근데 표준에서 확률에 따르면 여기가 정해지죠. 여기가 얼마냐? 1.96일 때 0.475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96이고 얘가 마이너스 1.96이면 이 범위가 가장 짧으면서 95% 확률이 된다. 그럼 반대로 얘가 1.96이다 해봅시다. 그럼 알파는 뭐여야 되냐? 알파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1.96 시그마죠 시그마 알파를 쓰려고 했지. 게다가 빼기 m이니까 더하기 m이어야 될 거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베타는 뭐냐? 또 m 미쳤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9 여기가 마이너스 m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96이다 하면 곱하고 얘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x바가 어떨 때 m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확률이 1.96인 거죠. 0.95인 거죠. 0.95.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는 건데 우리가 x바를 놓고 m을 추측하는 거지 m이 어느 범위 안에 있다 얘기를 해야지 x바가 어느 범위에 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그 수로를 바꿔주는 거죠. m 입장에서 서술을 하면 m은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걸 만족할 확률이 0.95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0.9의 확률로 맞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0.95로 했을 때 1.96이 나온 거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99, 0.99로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여기가 0.99 하면 더 넓겠죠? 0.99 하면 여기 나온 게 2.56이라는 거. 똑같은 값이 여기가 2.58이네요. 2.58이라는 거. 2.58이로 나오게 된다. 자, 이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다 줘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숫자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근사값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2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모양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를 보면 m을 추측할 거야. 당연히 우리가 뽑아놓은 표본 평균의 중심으로 좌우로 추측하는 게 확률이 높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신뢰도에 따른 상수. 여기는 표준 편차입니다. x바의 표준 편차. x바는 정규분포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된다. 표준화에 따른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저 유도 과정은 문제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거의 알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 식을 외우면 돼.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의 뜻을 잘 보면 됩니다. 신뢰도라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뭐 그 말이죠. 95%면 이거 의미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신뢰 구간은 이 구간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거에서 얘를 빼면은 95%는 이렇게, 99%는 이렇게 나온다. 자, 요식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 그리고 굳이 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거 시험으로 내는 학교도 있어서 95%라는 말이 뭐냐? 내가 아까 말하기는 이렇게 추측하면 95% 확률로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정확하게는 틀려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내가 X바를 뽑았어. 그러니까 몇 개를 뽑아서 추정을 한단 말이지. 근데 학교의 학생들의 키 평균을 조사하려고 5명을 뽑아서 평균을 조사했어. 표본 평균을. 근데 우연히도 키가 작은 애들만 뽑혀가지고 표본 평균이 작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아무리 잘 추정을 해도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m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모르는 걸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m은 정해져 있어요. 상수야. 내가 추정을 하고 나면 이게 이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가 이미 정해집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게 아니야. 이미 정해졌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게 맞을 확률이 95%라고 말하면 틀려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95%는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추측을 하면 95% 정도 맞는다. 약 100번 하면은 평균적으로 95번 정도 맞는다 라는 뜻인데 그럼 95% 정도로 맞다는 뜻 아니냐?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수능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아 어렵다. 신뢰 구간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이렇게 0.95가 확률이 그렇게 되는 거는 1.96부터 마이너스 1.96이다라고 여기 식을 저쪽에서 1.96을 쓰면 된다. 70 표본 평균 이미 추출하여 공던지 기록을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 70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왔어? 10이라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다 쓰는지 얘기 안 했죠? 아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네.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아는 거는 표본에서밖에 없죠. 표본에서 n 몇 개냐? x바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근데 표본 표준 편차를 어디다 쓰냐? 얘랑 같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 모를 때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써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0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00명을 뽑았으니까 70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하나 더. 이건 설명할 게 너무 많네. 좀 정확하게 하려면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때 아까 앞에서 여기서 넘어갔는데 원래 표준 편차는 편차 제곱의 평균의 루트죠.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한다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죠.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방금 말했지만 모 표준 편차의 대신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이 집단 안에서의 그냥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랑은 다르게 구해야 돼. 왜냐? 대신 쓰일 거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전체 개수 빼기 1로 나눠야 됩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개수로 나누는데 개수 빼기 1로 나눠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오차가 적다. 그런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평균은 똑같아요. 개수를 더하고 n으로 나누면 되는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한다. 여기는 구하라고까지는 안 했고 이미 구해져 있는 걸 사용만 해라. 모집단 걸로 대체해서 써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표본의 크기 구하기. 앞에 건 다 주고 확률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범위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신뢰 구간을 주고 거꾸로 n을 구하라는 거죠. 공식에다 넣으면 돼요. 공식에다가 모집단이 m 20 정규분포 20제곱 n개를 이미 추출하였다. 그러면 x바는 m의 루트 n분의 20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n분의 20 곱하기 1.96 300 표본 평균이 300 표본 평균 잠깐만 정규분포 써야지 300 빼기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써주면 얘 값이 얼마? 이거다 라고 하면 n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그 식에서 똑같이 쓰는 거고 보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시험 점수의 무평균을 추정할 때 길이가 2.8 이하 x바 빼기 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고 x바 더하기 이거니까 이 길이는 얘 빼기 얘 하면 이거의 2배 2 곱하기 1.96의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 10이라서 10이 뭐 이하? 2.8 이하 라고 하면은 n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니까 계산 잘하면 됩니다. 똑같은 그 식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끝. 어렵다. 힘들다.